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시 이전처럼 경기가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전처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에너지와 자원 수요도 다시 늘고 있고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자연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며 에너지 빈곤국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대한민국의 손에 들어오면 곧 우리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륙붕 제7광구 석유 자원 개발만 성공하면 말입니다. 잊혀진 우리의 영토 대륙붕 제7광구는 제주도 아래쪽 일대에 설정된 해저 자원 탐사구역으로 대한민국의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까지 해저로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광구의 크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로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해저 자원 매장량이 세계 최고라고 알려지며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한국이 중동과 같은 산유국이 되어 아시아의 부자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1968년 유엔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해저 자원에 대해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장량이 있는지 가슴이 힘드시죠? 석유는 1000억 배럴, 가스는 210톤. 단순 계산으로 경제적 가치는 5조 달러, 즉 한화로 640조 원입니다. 정확한 매장량은 탐사가 제대로 시작돼야 알 수 있겠지만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1970년 박정희 정부는 7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쪼개져 있으니 7광구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놓고 있습니다. 전혀 일본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시 약삭빠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개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대륙붕을 개발할 자본 탐사 기술이 없고 법적인 권리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계속 한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소유권만 있었지 막상 개발을 실행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74년 한국과 일본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제2대제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협정 발효 후 1981년 단 몇 년 만에 7곳을 시추를 진행해서 3곳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본의 개발 중단 선언으로 7광구 탐사는 중단된 것인데요. 일본은 석유가 발견되지 엄만 투자 대비 효율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들어누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된 내용을 보면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영유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7광구 대부분은 일본의 영역으로 포함되며 협정이 종료되면 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리 기준 논리를 적용해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 어이없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후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서 조항 때문에 탐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협정은 50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 2018년이 된다면 국제재판을 통해 7광구의 90%는 일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난 경제 발전과 석유 탐사할 기술력이 충분한 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제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일본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 들어 4개국 안보협의 체커드에 이어 호주, 영국과의 동맹 포커스까지 한국을 그 다음 중요한 동맹으로, 이 동맹들의 특징은 모두 중국의 반대편에 서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인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며 한반도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역량을 유지해 나가고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중 전선에 제대로 서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 중심에서 핵심 축으로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커넥션을 맺으며 미국에 거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지역의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핑계를 대며 우리나라와는 개발 중단을 선언했지만 JDG 불과 몇 10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이제 서쪽 중국 해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4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이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는 걸로 보면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JDG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던 중국이 이제는 JDG와 거의 근접한 곳까지 와서 원유를 시추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원유 시추에 전혀 관심이 없던 척하던 일본이 제1기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을 막아섰는데요. 이곳은 중국 농정이라는 지역으로 중국이 그 지역에 파이프를 심어 석유 자원을 빨아들이면 JDG에 있는 자원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중국 롱징에 있는 유전 개발을 같이 진행하자고 중국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롱징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해 둘이 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2008년 갑자기 중국과 일본 대륙동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논리가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리다. 한국과는 JDC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 해놓고 불과 JDC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이중성에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더욱이 중국과 일본 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중국에게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JDG가 경제성이 없다는 건 핑계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JDG 협정이 끝나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일본이 JDC 해역에 대해 자연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의 경우는 버겁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공동 개발을 진행하자는 목적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일본은 국제법상 유리해졌으니 7년만 더 버려서 그냥 2018년 조약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과 중국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자원 개발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원을 늘려주는 일본의 이런 행동들을 절대 용납할 리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확장을 견제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던 미국이 이제 일본의 편을 들기 어려워진 이유인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의 국제 분쟁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미국은 한국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탐사에서 시추까지 5에서 6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협정이 끝나는 2018년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우리 정부는 대륙동 제7광구 석유 자원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해온 행동으로와 이번 한국 정부의 7광구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과는 손을 잡고 개발하고 한국과는 거부한다면 또다시 일본의 이중적 행태는 전 세계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일본이 이중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국제 조약을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개발 합의를 일본이 애초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우리에게도 분명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일본이 위반하였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일본에게 유리했던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정부에서도 여론에 귀 기울이며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7광구의 영유권도 향후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하게 일본의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일본에게 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모두 7광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